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3-6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4와 3-5 강의에서 배운 강체 회전자 여러가지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분광학과 접목시키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 회전자의 경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 해를 구면 조화 함수의 형태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구면 조화 함수 JM의 경우 우리가 에너지를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는 오직 J에만 의존하게 되고 식으로 나타내면 B 곱하기 J 플러스 1의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에너지 준위는 축퇴되어 있는데요. 즉 같은 에너지를 갖는 여러 개의 양자 상태가 존재하는데요. 그 양자 상태의 개수, 다른 말로 축퇴도는 2J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분광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선택 규칙을 알아보자면 이 회전 운동의 경우 혹은 강체 회전자의 경우에는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전이만 가능하다라는 선택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영구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선택 규칙으로 존재합니다. 영구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N2 같은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N2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 회전 분광학을 하려고 할 때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HCl, 염화수소의 경우에는 CL이 전자를 가져가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HCl은 우리가 이 회전 분광학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 분광학을 그래서 우리가 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J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자, 먼저 J가 0인 상태는 EJ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여기는 EJ는 여기다 식을 써볼까요? J 플러스 1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제 에너지 준위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가 1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1은 여기 J를 숫자로 쓰겠습니다. 는 2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가 2인 상태는 이 2는 6B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J가 3인 상태는 이 3는 3을 대입하면 12B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위를 한번 보시죠.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분자는 영구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인 데서 갈 수 있는 데는 요거 하나. 그렇죠? 1인 데서 갈 수 있는 데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2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든지 역시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들뜬 상태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건 빼고 이제 우리가 흡수 분광학을 통해 가지고 빛을 가해줬을 때 흡수되는 빛들이 어디인지를 본다면 이렇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때의 에너지 차이를 보면 여기 에너지 차이는 얼마죠? 2와 3 사이는 12B 빼기 6B니까 6B가 될 거고요. 여기 에너지 차이는 얼마일까요? 6B에서 2B를 빼주면 4B가 될 겁니다. 여기는요. 2B에서 0을 빼주면 2B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분광학 조사를 해보게 되면 스펙트럼이 2B인 지점에서 한번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4B인 데서 나타나고 6B인 데서 나타나고 땡땡땡땡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등간격으로 올라갑니다. 8B, 10B, 12B. 그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우리가 결국은 이 에너지 차이라는 것이 EJ 플러스 1 빼기 EJ니까 계산을 해보면 BJ 플러스 1, J 플러스 2 빼기 BJ, J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정확히
2bj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j가 0에서 1로 가는 애는 2b, j가 1에서 2로 가는 애는 4b, j가 2에서 3으로 가는 애는 6b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흡수하는 빛이 결국은 HNU라고 하는 식을 통해 가지고 주파수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가 대략 10의 10승에서 10의 11승 헤르츠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마이크로파 영역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전 분광학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이크로파 분광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회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이것만 이제 어디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실제로 이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해보게 되면 픽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가 볼록 솟아나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널리 분포를 하게 되고, 온도가 낮은 데서는 이렇게 좀 더 낮은 쪽으로, 이쪽이 이제 낮은 진동수라고 하게 되면요, 그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가 0인 상태는 에너지 상태가, 양자 상태가 하나 존재하고, J가 1인 상태는 3개가 존재를 하고요. J가 2인 상태는 5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J가 3인 상태는 7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 7. 왜죠? GJ가 2J 플러스 1이니까요. 축태도가 2J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T가 0이 아닌 경우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볼츠만 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P2는 어떻게 된다고요? exponential 마이너스 2 나누기 KBT라고 하는 것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동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2라는 놈이 EJ, 즉 BJ 플러스 J 플러스 1로, J 곱하기 J 플러스 1로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KBT,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B 나누기 KBT의 J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계산은 일단 생략하고 P0라고 하는 분포가 이 J는 0에서 존재를 한다고 하면 J는 1인 상태는 얼마만큼 존재를 하냐면 0.97 정도의 P0와 같은 값이 존재합니다. 즉 얘가 이게 100%였다고 하면 얘는 97%만큼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0.91 P0만큼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는 0.82 P0만큼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하나하나가 다 0.97, 0.97, 0.97만큼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0.91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위에는 0.82가 7개에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에너지가 낮으면 더 많이 분포를 하는데 이 축퇴 현상 때문에 J는 0인 상태가 1위만큼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J는 1인 상태는 얼마만큼 존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97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2.91만큼 존재를 하는 겁니다. 거의 3배 더 많이 존재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J가 2인 상태에는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 건가요? 4.55만큼 존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5를 해줬습니다. 0.91에다가. 그리고 J는 3인 상태는 0.82에다 곱하기 7을 해주면 되니까 5.74인가요? 74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J는 0인 상태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은 분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축퇴 현상 때문에 상태가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염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이 볼츠만 인자 자체가 값이 작아져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축퇴가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는 거는 요 축퇴도 때문인 거고,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볼츠만 인자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양이 된다. 스펙트럼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펙트럼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 간격이 원래는 2B, 4B, 6B 이렇게 올라가니까 2B 간격으로 쭉쭉쭉쭉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간격이 이렇게 2B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강체 회전자를 가정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결합이 절대 길이가 안 바뀌는 단단한 그런 분자를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3-1에서 3-3 가이드 강의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는 원래 이렇게 스프링으로 근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유결합으로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회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회전을 하게 되면 얘네가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심 일그러짐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centrifugal distor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EJ라고 하는 놈이 BJ, J 플러스 1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기여가 들어가게 됩니다. J, J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항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D를 가리켜서 원심, 일그러짐, 상수라고 부르고요. 시스템마다 이거를 분자마다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강체 회전자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분광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확장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